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하반기 테이퍼링 부담감으로 지수는 제한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오히려 개별주 장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지금 시장이 작년 같은 강세 시장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봐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지수 부담이 낮은 중소형 개별주들에게는 많은 어떤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전에서 이미 많이 오른 종목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출발하면서 특히 상반기는 좀 별로였지만 하반기서부터 특히 이제 턴 어라운드는 그런 종목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주, 한 3주 전서부터 하반기 개별주 장세를 이제 예고를 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 스튜디오 드래곤 외에 지금 이제 반도체 패키징 쪽이죠. 후공조 패키징 쪽에 이제 네페스, 그리고 이제 5G도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HFR,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이제 ST팜,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발음도 어려워요. 자, 용의 부활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름값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7월 이후서부터는 의미 있는 그런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작년 12월 이후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초서부터 8만원대 초반서부터 추천하고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또 장이 썩 그렇게 좋은 그런 환경도 아니었는데 8만원서부터 이제 11만원까지 올라갔다.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별 볼일이 좀 없었습니다. 또 역으로 따지자면 1월 고점 이후에 이제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았죠. 많은 이제 매도세에 많이 이제 시달림을 받았기 때문에 매도에 대해서 이제 상당 부분 내성을 갖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주가를 보게 되면 95,000원에서 96,000원 사이가 우리가 흔히 이제 지지선 혹은 이제 하방 경직이 강하다 그런 얘기하는데 95,000원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아쉬운 것은 거래량이 좀 아쉽죠.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5만 주에서 대략 한 30만 주 정도 수반이 되면서 강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간 지금 이제 1시 55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제 갓 12만 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전에 장 초반에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거래가 끊기는 그런 모습인데, 여하튼간에 이제 전반적인 시장 어떤 흐름과 환경을 감안한다면 7월서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7월 중순도 아니고 7월 초서부터는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역사적 최고점이 이제 12만 3천원대가 되겠죠. 12만 3천원대가 되겠고 12만 3천원 돌파하게 되면은 15만원까지 보이죠. 지금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도 최고가를 이제 제시한 증권사가 이제 14만 4천원대인가로 이제 14만원대를 기억하고 있는데 12만원 돌파하면 이제 15만원 눈에 보이고 거기서 이제 어떤 강력한 모멘텀, 저는 그게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라고 보는 거죠. 언젠가는 해결이 된다고 봐야겠죠. 좀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반기 이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말이 가까울수록 중국발 모멘텀이 결국은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레토 지지선이라고 그러죠. 앞서 제가 이제 95,000원 정도 전후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지지선 혹은 하방 경기를 말씀드렸는데 주가라는 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 수익이 높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최적은 없죠. 지금 가격대 정도라면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죠. 물릴 가능성을 낮추면서 우리가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비중은 이제 각자의 몫이 될 것 같은데 거의 A급 비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종목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종목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정도 그 정도 급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최근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자 KTB증권의 보고서인데요. 보고서 제목은 이제 콘텐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2분기는 작품 수는 적지만 프로젝트 마진을 높일 것이다. 일단 작품 수는 적지만 실적은 물론 이제 컨센서스는 약간 좀 못 미치는 게 있어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지만 영업이익이 대략 한 150, 한 6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당초 170억 정도 예상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실망 매물도 상당히 좀 출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반기는 좋습니다. 3, 4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작품 수도 증가하고 플랫폼이 굉장히 또 다변화가 되죠.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OTT 업체들죠. 글로벌 OTT 업체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혹은 이제 애플 TV 및 디즈니 플러스 이런 그 글로벌 OTT 업체들이 경쟁이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제작사, 특히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탑급에 가까운 이제 드라마 제작사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기회가 될 것이다. 역시 시간 함수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2분기 매출액이 1,070억,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좀 줄죠. 영업이익도 좀 줄었습니다. 한 5% 정도 줄었는데,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175억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한 20억 정도가 줄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주가가 부진했던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는데요. 뭐, 그 정도면 기우라고 봐야겠죠. 어차피 우리가 성장주 쪽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미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 아래 보시면 글로벌 향 작품은 평균적으로 국내 작품 대비 제작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또 시즌제로 제작되면서, 미드가 그렇죠. 미국 드라마가 시즌제로 제작되면 시즌이 올라갈수록 부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16개 이상의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거죠. 여기 중국발 모멘트죠. 중국발 모멘텀.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보고서에 한 30%에서 40% 가까이는 중국발 모멘텀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그 BAT라고 그러죠. 배치라는 얘기도 하고, 빅3 기업, 혹은 빅4 기업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이두라든가, 뭐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 하나가 이제 그 S가 들어간 이제 소우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시장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시장을 빼고라도 이 정도 선망을 하니까 중국 시장은 우리가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이제 2019년도 290억에서 작년에 이제 490억. 그러니까 거의 한 100% 가까이가 증가했는데 주가가 못 오른 거죠. 제가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을 분석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피해죠. 드라마 제작사들이 당연히 이제 그 코로나로 해서 많이 영업이 잘 안 됐죠. 그런데 최근 보니까 올해 들어서면서 사실 뭐 항공주라든가 여행주라든가 뭐 화장품 이런 그 코로나 피해율이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만 못 올랐다는 거 아니라 스튜디오 드래곤도 당연히 갔어야 되는데 못 갔던 것 같아요. 그게 소급 적용해서 하반기에 한번 시세를 뻗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작년에 여하튼간에 이제 그 490억 영업이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막 690억, 대략적으로 한 7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가 나오고 2022년도가 지금 이제 KT비증권에서 870억 정도 예상했는데 제가 보기엔 1000억 정도는 봐야 돼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글로벌 OTT 경쟁이 확대가 되면서 뭐 1000억 정도 반열에는 내년 같은 경우는 달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이 감안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 정도급, 맥시멈 그 정도급도 이제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 못 오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못 오르냐는 결국 이제 시장이 허락을 안 한 거죠. 우리 그 주신께서 항상 점지를 해주시는데, 급등주들을 점지해 주는데 지금 시장 흐름이 안 맞으니까 아직 그런 계획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소외주들. 지금 이제 좌상단이 스튜디오 드래곤이고 봤죠. 그리고 네페스. 자, 저희가 이제 하반기 이후서부터 이제 개별주 장세, 지수는 제한적이면서 개별주 장세가 전개가 될 것이라고 이제 회원분들한테 거의 뭐 매일 그렇게 강조해드려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추천한 종목이, 강조를 한 종목이 바로 네페스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였어요. 지금 어제 강세를 보이고 지금 오늘 눌림목 조정을 보이는데, 뭐 눌림목 이틀째에서부터 제가 사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했죠. 이틀째에서부터. 자, 이게 돌발적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준비가 된 상태예요. 저는 이제 각본이라고 부르는 거죠. 수급의 어떤 역학구조, 지금 시장의 환경,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닥권에서 출발한 게 가장 젊은 시대고, 어떤 가장 이슈가 되고 또 가장 강력한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페스 같은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PLP죠. 예, 세계적인 어떤 패키징 업체죠.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업체입니다.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패키징 기술이 이제 많이 떨어져요. 그거는 뭐 예전에 제가 많이 강조해드렸는데, 이 네페스의 패키징 기술은 대만 업체들이,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쪽은 패키징 기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패키징 업체들이 다 있어요, 대만에. 그런데
PLP 기술이 차세대 첨단 기술이죠. 그 부분에서는 네페스가 최고의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FR 사실 그 5G 종목 중에서 좀 많이 좀 처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자본금도 작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또 과매도가 또 많이 전개가 됐다. 이거 이제 우리가 링크 장비를 이제 만들었죠. 링크 장비. 링크라는 게 연결하는 거죠. 디지털 처리 장치하고 이제 무선 신호 처리 장치를 연결하는 그런 거고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데 역시 HFR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이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워낙 바닥권이죠. 자, HFR.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하단에 ST팝입니다. ST팝은 이제 그 동아지아 계열사죠. 이것도 예전에 한번 뭐 제테마 등과 함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것 좀 많이 올라갔다가 또 충분히 많이 빠졌어요. ST팜이 이제 소유주였고 바닥에서 출발한 종목은 아니죠. 역사 고점 돌파하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4월 20 한 5일 정도가 최고점에서 조정을 받았으니까 뭐 하여튼 가격 조정이 충분히 받았다고 보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 더 튈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에서 제가 좀 미리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10만 원은 안 깨질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약에 산다면, 저는 이제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산다면 한 10만 5천 원 정도 수준을 준다 하면은 저는 사겠어요. 지금 여기서 막 따라 사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ST팝을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2013년 4년도에 셀트리온을 굉장히 많이 추천했었거든요. 저희 회사 핵심 주력주였죠. 뭐 회원 가입하면 무조건 뭐 하여튼 저희는 무조건이 맞습니다. 무조건 셀트리온을 먼저 사게 했어요. 예전 회원들을 뭐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 그때 싸게는 3만 원, 좀 비싸게는 막 4, 5만 원대 많이 사드렸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 ST팜이 재밌는 게 이제 올리고 핵산 치료제를 위탁 생산하는데 지금 공급이 부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뭡니까 그 거래처에서 오히려 자금을 주면서 야 증설을 해라고 자금을 주더는 거죠. 이게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국내 유래 mRNA CDMO 위탁 개발 생산업체죠. 이런 것들도 특히 이제 그 요즘에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히 또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좀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큰 줄기는 올리고 핵산 치료제 쪽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계속 적자인데 잘하면 올해 또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고 역시 그 오늘 그 추천한 배경이 상반기에는 좀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반기에서부터 많이 좋아지는 것들 있죠. 그런 거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렇고 네페스가 그렇고 또 HA8이 그렇고 ST팜도 시간 한수입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고 예, 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이 즉흥적으로 만든 종목이 아니고 상당부 이제 고민해서 숙고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못 오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제 개별 중에서도 바닥권에서 충분히 조정 받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상당히 줄이면서 우리가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희 그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희 그 우하단에 보면은 저희 회사 계좌번호가 있죠. 전화번호는 또 제 전화번호입니다. 입금하시고 조남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